오늘 이어서 진도 나가볼게요. 음, 보시고. 됐다. 자, 보시죠. 여기. 자, 79페이지 받으러. 자, 여러분 그 바드러움 사례는요. 요거 가지고 할게요. 여기. 자, 우리가 바드러움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 그때 개정 과목이 바드러움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 사례 가지고 좀 해볼게요. 뭐냐면 자, 여기 이제 갑돌이가 어음을 쓴 사람이에요. 갑돌이가 어음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국이에게는 저니까 이제 어음 받은 사람이에요. 어음 받은 사람이고 여기에 1,000원인 어음의 금액 얘기예요. 어음의 금액. 예, 그리고 5월 15일이 이 갑돌이가 민국이에게 어음을 발행해 준 날짜고요. 그렇죠? 8월 15일은 어음의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아셨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자, 받을 어음의 추심. 자, 추심이 뭔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추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혹시 추심기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추심기관? 추심기관이 뭐냐면, 그 은행에서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여러분들 은행이 채권이 있다라는 건 채무자한테 나중에 돈 받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 바쁘다 보면은 돈을 직접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대신, 그러니까 채권을 대신 받아다 주는 기관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권 좀 대신 받아줘 라고 하고 심부름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심기관은 채권을 대신 받아다 주는 기관을 추심기관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음을 제가 받았죠. 갑돌이한테. 갑돌이한테 어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0원짜리 어음 있잖아요. 이 1,000원짜리 어음을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가 대신 받아주세요라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갑돌이의 집에 대신 가냐 그건 아니고요.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 A 은행이고요. 갑돌이의 거래 은행이 B라고 하면은 제 A 거래 은행에서 B 거래 은행에 1,000원 인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언제냐? 8월 15일 만기가 될 때. 인출을 시도해서 만약에 갑돌이가 정상적인 사람이래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건 1,000원을 8월 15일 날 통장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1,000원을 은행이 대신 받아다가 저한테 1,000원을 다 주는 건 아니겠죠. 왜 1,000원은 다 주지 않냐면 은행이 심부름 값은 일정 부분 요구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에서 심부름 값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이 1,000원짜리 어음을 넘기면서 수수료 100원 떼이고 900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분계를 어떻게 끝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음을 은행에게 넘겨줬으니까 어음이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감소해야죠. 어음이 제 장부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어음은 성격이 뭐였죠? 자산이었죠. 자산이니까 본래 위치 어디? 차변이죠. 근데 감소니까 반대편? 깜짝이야. 죄송해요. 반대편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만약에 제가 현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900원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900원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뭐로 받았냐면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900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100원은 제가 은행에게 심부름 값으로 주는 수수료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어저께 우리가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였었나요, 여러분들? 그죠? 수수료 비용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이고요. 그럼 처리한다라는 건 증가,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늘리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 취득할 때 수수료 쓴 건 얘도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었죠. 어저께. 근데 걔네들 몇 번 때 썼어요? 900번 때 썼죠. 영업의 비용이니까. 근데 얘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얘 800번 때 쓰셔야 되거든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냐면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두 가지 뜻이 있었죠. 첫 번째가 어떤 뜻이 있었냐면 본사에서 쓴 거.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판매하고 관리는 어디서 해요? 본사에서 하거나 또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데 두 가지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판매하고 관리는 본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예, 두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 무슨 말이냐면 바드러움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 아니에요. 그죠?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 적는 게 맞겠죠. 논리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800번 때 여러분들 수수료 비용 적으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받을 어음의 할인이라는 거 해볼게요. 어음의 할인. 자, 들어보시면. 자, 들어보시면. 어음의 할인 뭐냐면, 자, 지금 날짜가 언제냐면, 아까는 우리가 추심은 8월 15일 만기가 된 날이었죠. 근데 지금은 날짜가 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7월 15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7월 15일. 아직 어음을 제가 1,000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한 달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만기가 한 달 남으면 아직 제가 1,000원을 못 찾는 거죠. 아시죠? 자, 뭐냐면 자, 제가 이제 만기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저의 회사가 지금 월급을 많이 못 주고 있어요. 월급을 좀 밀렸어. 월급을 밀리니까 그 이제 종업원들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월급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월급 좀 줘라. 막 이렇게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종업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 종업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어음이 한 달 뒤가 되면은 1,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라고 하면 화이팅이 날라와요? 쌍욕이 날라와요? 쌍욕이 날라오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쌍욕이 날라오기 때문에 빨리 이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월급을 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 뭐냐면 어음이 만기가 되기 전 있죠.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돈을 미리 은행으로부터 땡기는 걸 우리가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어음의 할인이 뭔지? 응.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이 어음의 할인은 무조건 뭐로 출제를 하냐면 매각한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출제를 해요. 매각한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매각이 뭐죠? 처분이죠, 처분. 매각했다라는 게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만기 전에 은행에게 어음을 판 것으로 보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음을 만기 전에 팔게 되면 제값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은행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만기가 아직 한 달 남았는데 1,000원을 다 줄 또라이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 거냐면 이 어음의 추심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얘도 1,000원짜리 어음을 만기 전에 팔았으니까 900원에 판매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그럼 1,000원짜리 어음을 9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각 거래니까 손실이 발생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그럼 은행한테 받을 어음을 판 것으로 보는 거니까 받을 어음을 날려야 되겠죠? 그죠? 받을 어음 얼마 날릴까요? 요 사례에서 1,000원 날려야죠. 왜냐면 받을 어음이 장부상에 1,000원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항상 우리가 장부에서 없애야 되니까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 그대로 없애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느리냐? 받을 어음 1,000원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뭐 현금이면 현금, 보통 예금이면 보통 예금 이렇게 적으시는 거고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각 거래로 보라라는 건 받을 어음을 만기 전에 싸게 판 것으로 봐라 그 뜻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100원만큼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그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쳐서 계정 과목 뭐라고 했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을 합쳐서 그렇죠. 매출 채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를 계정 과목을 뭐를 쓰냐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 있어요.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서 100원만큼 손해가 발생했다 그 뜻이 되나요? 되시겠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을 많이 거꾸로 쓰세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는 건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추심하고 할인을요 계정 과목을 반대로 써요. 수수료 비용을 할인에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추심에다가 뭘 적냐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적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 두 개를 헷갈리시냐면 그냥 외우셔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추심이 무슨 뜻인지를 안 외우셔서 그래요. 추심이 무슨 뜻이에요? 심부름 시키는 거니까 처분 손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부름이 무슨 처분이에요? 맞죠? 추심은 심부름 시키는 거니까 심부름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수수료 비용인 거고. 맞죠? 어음의 할인은 매각 거래니까 얘는 만기 전에 처분한 거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인 거예요. 알죠? 요 두 개 구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매출채권은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얘는 영업의 비용일까요? 왜? 왜냐하면 채권을 파는 회사는 채권 회사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매출 채권을 처분하는 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상품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 적는 거예요. 아시죠? 자, 밑줄 좀 치겠습니다. 자, 79페이지. 자, 79페이지. 자, 어디냐면 맨 위에 여러분들 추심 위임 배서라고 보이시나요? 추심 보이시죠? 자, 두 번째 줄에 자, 추심 과정에 거기서부터 밑줄입니다. 밑줄. 자,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 이게 계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밑줄씩 거기다 800번대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거기에다 800번대라고 적어주시고 네,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밑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세 번째 칸에 어음의 할인 매각 보이세요? 어음의 할인 매각 그죠? 그 제목의 밑줄입니다. 어음의 할인 매각 밑줄 치시고 자, 얘는 두 번째 줄에 혹시 굵은색 글씨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하게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줄 굵은색 글씨 밑줄 좀요. 자, 매각 거래 시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계 계정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가로 안에 영업 외 비용 밑줄 치시고 로 처리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네, 95회 95회 자, 322페이지 322
322페이지. 자, 322페이지예요. 아이고, 또 이거 왜 그래? 322. 아이고. 네. 자, 322페이지의 문제 4번에 몇 번이냐면 4번에 10월 10일이라고 돼 있는 거. 자, 10월 10일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자, 성진 상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약소거음.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약소거음은 어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진 상사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받을 어음이란 이해 되겠죠? 어음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자 밑줄 좀 추심 수수료 밑줄입니다. 추심 수수료 밑줄 치시고 추심 수수료 밑줄 치시고 그럼 보시자마자 여러분 추심이라는 건 만기가 되어가지고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아시죠? 심부름 시키는 거니까 요거 심부름 값 주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직감을 하셔야 돼요. 자, 계속 보죠. 자, 추심 수수료 12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이 당좌 예입됐다. 그럼 예입이 뭐였었냐면 예금에 입금되다의 줄임말이었죠. 예입, 예금에 입금되다 그 뜻입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받을 어음 200만 원 있었어요. 그걸 은행에게 심부름 시키고 대신 받아달라고. 그래서 은행한테 12만 원 떼이고 나머지 188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188만 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회계 처리하세요.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오류가 나지? 아시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거 좀. 안 돼. 자, 해보면 느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좀 느리면 할 수 없죠, 뭐. 자, 그럼 일단 받을 어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죠. 은행한테 넘겼으니까. 그죠? 그럼 받을 어음은 자산이니까 차변. 되셨어요?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죠. 대변으로 받을 어음. 더럽게 느리다, 진짜. 네,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대. 왜냐하면 빠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 안 되면 안 돼. 이걸로 칠판을 써야지 뭐. 자, 얼마 없애요? 그렇죠. 200이에요. 장부상에 받으러 200만 원 기록돼 항상 장부에서 없앤다 이 생각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200만 원 적어요.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 컴퓨터 좀 사주세요. 농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추심 수수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었죠. 그럼 수수료 비용이 성격이 뭐였어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어디 본래 위치. 차변 그리고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차변의 수수료 비용.
여기서 판이라고 제가 적은 건 800번 때 적으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얘가 얼마냐면 12만 원이 되겠죠? 12만 원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럼 당좌 예금에 입금되면 당좌 예금이 늘어요, 줄어요? 에? 늘어야죠. 예금 잔액이 늘어야지 입금됐으니까. 그럼 당좌 예금은 성격이 뭐였어요, 우리?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어디? 차변. 네, 늘었죠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저 이거 증가 감소는 내일까지만 할 거예요. 갑질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바로 차변 대변 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죠? 믿을게요. 알죠? 믿을게요. 당좌 예금 나머지 188만 원. 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추심 한 문제 풀었고요. 이제 뭘 풀 거냐면 우리 방금 할인했었죠, 할인. 할인 풀러 갈게요. 자, 할인은 88회 차네요. 어차피 여러분들 저랑 같이 풀고 좀 이따가 우리 실기할 때 이 문제 또 있어요. 교재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푸실 거예요. 자, 어디냐면은 여기구나. 370페이지. 370. 자, 370페이지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370페이지. 자, 읽어보면 자, 그 어디냐면 여러분 문제 4번에 1번이에요. 문제 4번에 1번. 자, 읽어보면은요. 8월 16일. 자, 아산 상점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소금 해석하면 상품 매출하고 받은 어미 뜻이 되겠죠. 해석하면 그럼 계정 과목이 뭐란 얘기예요? 응? 받으럼 뭐죠? 상품을 팔고 어음 받았다 그럼 받으럼이라는 계정 과목이란 뜻이죠. 자, 40만 원을 주 거래은행은 내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다 그 뜻이에요. 은행 이름이 아니라. 자, 주 거래은행에서 할인받고 보이시죠? 할인이라는 문구가 들어오셔야 돼요. 할인받고 할인료 1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다. 똑같은 문제죠. 근데 가로 안에 밑줄 좀요. 단 관련 비용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할 것 매출 쓰시고 이거는 저자분이 되게 친절하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어떻게 줄지 아냐면 이거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줄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실제 시험에서는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자마자 우리가 어음의 할인은 만기 전에 어음 때 돈을 미리 땡긴 거예요. 네,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40만 원짜리 어음을 15,000원 빼면 얼마죠? 38만 5천 원? 그죠? 38만 5천 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세요 이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4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38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15,000원이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계정 과목이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죠. 이건 저자분이 계정 과목을 던져줬기 때문에 좀 쉬운 추 계속해요. 이 정도면. 되셨죠? 자, 해보죠. 자, 분계 끊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자, 그럼 일단 받으러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수해야죠. 받으러움을 처분을 했으면 상대방한테 받으러움을 팔아야 되잖아요. 받으러움을 넘겨줘야죠. 자,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죠? 감수하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가야죠.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금액 얼마예요?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적혀져 있는 받으러움이니까 날릴 때도 40만 원. 이렇게. 자, 그다음에 당좌 예금이 늘겠죠. 당좌 예금의 증가, 당좌 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자, 당좌 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하니까 그대로 차변이 되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 38만 5천 원. 이렇게. 그죠?
시험에서는 매각 거래로 처리해서 이게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40만 원짜리 바드럼을 38만 5천 원에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얘는 처분하면서 손실 발생한 거예요. 얘는 비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처분, 손실은 비용이에요, 비용. 손실이라는 계정은 없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1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넘어갈게요. 혹시 이거 찍으실 분 계신가요? 찍으실 분 없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여기 바드럼의 배서. 자, 배서라는 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바드럼에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게 이놈이에요, 음식이. 배서. 자, 배서가 뭔지 볼게요. 이거는 용어를 외워주시지 않으면 좀 헷갈려요. 자, 들어보시면 배서가 뭐냐?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배자가 무슨 뜻이냐면 등배자 써요. 등배자. 등배.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다라고 하면 그 배자 쓰거든요. 패배하면 여러분 등지고 달아나죠. 그죠? 응? 패배할 때 등지고 달아나지 이러고 달아나면 웃기잖아, 여러분들. 이러고 달아나면 다 맞게? 그죠? 총알 다 맞게? 그죠? 뒤에서 맞는 게 낫죠. 여러분 보면서 맞으면 좀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배자 써요. 그다음에 서자는 뭐냐면 기록할 서자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음 뒷면에 무언가를 기록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어음 뒷면에 왜 무언가를 기록하는지 사례 좀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요 사례입니다. 요 사례 여기. 자, 이 어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날짜가 언제냐면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 아직 제가 갑돌이한테 어음대금 1,000원을 받기 한 달 전입니다. 7월 15일. 아셨죠? 자, 제가 이제 7월 15일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갑돌이가 아니라 갑순이를 만난 갑순이. 갑순이라는 제3의 인물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갑순이가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민구가 너 나한테 1,000원 빌린 거 있잖아. 그것도 갚어. 라고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1,000원을 갚으래요. 갑순이가.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냐면 야, 갑순아, 내가 갑돌이한테 받은 어음이 있거든. 그게 1,000원짜리가 있어. 근데 이거 한 달 뒤면 1,000원 들어오는데 혹시 이 어음으로 너한테 빌린 1,000원 갚으면 안 될까? 이렇게 제의할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갑순이가 뭐라고 해요? 쌍욕을 하겠죠, 여러분들. 닥쳐. 닥쳐라. 왜 닥쳐라고 하냐면 만기가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 맞죠? 남았는데 1,000원짜리 어음하고 본인 거 하고 퉁치면 걔가 손해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갑순이가 또라이예요. 진짜 바꿉니다. 우리 그래야 성립이 돼요. 그래서 갑순이가 그래, 네가 나한테 빌린 1,000원 그거 이 어음으로 대신해.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갑순이한테 이 어음 1,000원짜리 주고요. 그럼 1,000원짜리 주면 저는 뭐가 없어지냐면 갑순이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어음은 갑순이가 들고 있지 제가 안 들고 있죠. 그럼 갑순이는 이제 8월 15일이 되면 어디를 찾아가요? 민국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요?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요? 네? 어려워요? 갑돌이 거래은행 찾아가야죠. 갑돌이가 1,000원 주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갑순이는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서 어음을 내미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어음을 내밉니다. 근데 어음을 내밀면 당연히 앞면을 내밀죠, 여러분들. 그럼 어음 앞면에는 갑돌이가 누구한테 어음대금 준다라고 써져 있어요. 민국이잖아요.
그러면 갑돌이의 거래은행에서는 네, 갑순이한테 뭐라고 물어볼 거냐? 너 민국이에요? 라고 물어보겠죠. 갑순이는 어떻게 돼요? 당황하겠죠. 저는 민국이가 아닌데요? 전 갑순이인데요? 저 연기파 배우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 발연기 무시해 주세요. 아시죠? 저 갑순인데 저 민국이 아닌데요? 저 빨리 주세요. 저는 장난치지 마시고. 그럼 뭐라고 갑돌이 네가 장난치지 말라고. 아셨죠? 왜냐하면 민국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자꾸 이제 갑순이라고 하면 엄대고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갑순이에게 어음 넘겨줬죠. 어음 넘겨주면서 빚 갚았잖아요. 빚 갚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어음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민국이는 갑순이에게 이 어음에 대한 권한을 양도했음. 이렇게 뒤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배서예요, 배서. 이게 배서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배서하게 되면 다시 8월 15일 날 갑순이는 갑돌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겠죠. 갑돌이의 거래은행 찾아가서 어음 뒷면을 보라고 하면 어음 뒷면에 민국이가 갑순이에게 어음 받을 권한을 넘겨줌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갑순이는 갑순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본인의 신분증을 갑돌이의 거래은행에 제시하면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배설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대금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우리 시험에서 이제 배선은 뭐가 출제가 되냐면 제 입장에 민국 입장. 아까 민국이 입장에서는 어음을 넘겼죠. 누구한테 받을 어음을 넘겼어요? 제 입장에서는. 갑순이한테 받을 어음 넘겼어요?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 넘겼어요? 그죠? 제 입장에서는 아까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을 넘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냐면 채무가 없어졌죠. 채무는 제가 누구에 대한 채무가 없어졌어요? 갑, 순위에 대한 채무가 없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채무는 갑순이에 대한 채무가 없어졌고 어음을 받을 권리는 제가 갑돌이한테 받을 어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어음의 배서가 나오면 중요한 게 뭐냐? 좀 이따 할 건데 거래처가 달리 걸려요. 응? 아까 우리 채권하고 채무는 실기 입력할 때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받으러움도 채권이죠. 그 채권은 갑돌이에 대한 채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세요? 하지만 그 채무를 갚은 건 제가 갑순이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잖아요. 맞죠?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받으러움을 넘겼죠, 갑순이한테. 그럼 받으러움이 증가해요, 감소해? 넘겼으니까. 감소하겠죠? 자,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했으니까 반대편 대변. 그리고 요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방금 사례로는 갑돌이를 거셔야 돼. 갑돌이. 맞죠? 받으러움은 제가 갑돌이한테 받으러움이었던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채무를 갚았죠. 그 채무는 여러분들 부채잖아요. 대변이죠. 대변이고 갚으면 감소했으니까 반대편 차변으로 가겠죠. 시험에서는 그 채무를 주로 외상매입금 많이 줘요. 맞죠? 외상매입금이라는 채무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 채무는 제 입장에서 누구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예요? 순위에 대한 채무를 갚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받으러움은 갑돌이 거셔야 되는 거고 여기 외상매입금은 갑순이를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거래처가 달리 걸려야 돼요. 아시죠? 자, 요거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91회차 이거 오시겠습니다. 자, 91회차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말로 설명해가지고 좀 어려우실 텐데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잘하세요. 이 배서 쪽은요. 자, 355페이지. 교재 355. 교재 355페이지입니다. 자,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6번. 355페이지에 6번입니다. 자, 11월 21일자 해볼게요. 자,
안양 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50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환이 우리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상매입금은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래처가요. 그렇죠. 안양 상사한테 있는 거죠. 외상매입금이. 예. 자, 상환하기 위해서 매출거래처라는 건 우리 회사 입장 항상 우리 회사 입장에서 매출하는 거래처다 그 뜻입니다. 자, 매출거래처인 호수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소금 이렇게 받으러움이란 얘기죠. 되셔요? 받으러움 350만 원을 밑줄 배서양도하였다. 밑줄 배서양도하였다. 그럼 해석하면 뭐예요? 내가 우리 회사가 호수상사한테 받으러움이 있었어요. 되세요? 호수상사한테 받으러움이 있었고 안양상사한테 외상매입금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양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뭐로 갚은 거냐면 호수상사한테 받으러움으로 갚았다 그 뜻입니다.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다가 분계를 좀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받으러움을 배서양도했다라는 건 받으러움을 지금 누구한테 준 거냐면 호수 아니구나. 안양 상사한테 받으러움 줬잖아요. 배서양도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받으러움이 내 장부에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해야죠. 상대방한테 넘겨줬으니까 받으러움 줄어야죠. 그죠? 자, 받으러움은 자산이니까 차변. 준다라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근데 여러분들 받으러움이 성격이 뭐냐면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면 뭘 걸어야 돼요? 거래처 걸어야죠. 거래처 누구 걸어요? 누구? 안양 호수. 그죠? 호수 걸어야 돼. 호수한테 받으러움이잖아. 호수 상사한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호수라고 쓸게요. 배서에서는 거래처 달리 거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따 실기할 때 호수 상사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금액은 350만 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갚았죠? 외상매입금 증가 감소. 감소? 자, 외상매입금은 성격이 부채. 외우셔야 돼, 부채. 부채니까 어디? 대변. 감소했으니까 차변. 그죠. 여기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은 누구에 대한 외상매입금 갚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 안양 호수. 응? 그렇죠, 안양. 안양 뭐라고 돼 있나요? 안양 상사?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우리가 안양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갚은 거니까 여기 안양 상사 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 채무잖아요. 거래처 걸어야죠. 그죠? 350만 원. 이렇게 거래처가 달리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선하면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랬죠? 자, 10분 쉬셨다가 52분에 여러분들 실기 좀 할게요. 어제 하고 오늘 배웠던 거 실기할 수 있거든요. 1시간 정도? 그렇죠? 자, 10분 쉬시죠.